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출고한 애지중지했던 소나타 N9을 떠나보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 이 차는 저한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요. 편의장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운전자 보조 기능, 차의 크기, 승차감, 또 가속력,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차입니다. 그런데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 한 가지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포기하고 지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족하지 못했던 그 단 한 가지는요, 바로 코너에서 가속할 때의 즐거움입니다. 그게 매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전륜구동인데 출력이 아주 높죠. 그리고 앞바퀴의 좌우에 회전 차이가 많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억제해주는 기계적인 장치인 LSD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코너에서 이제 급가속을 시도를 하게 되면 항상 안쪽 바퀴가 좀 심하게 헛도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게 좀 계속적으로 저에게 불만족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좀 제가 찾아본 것은 해외에 이 차에 좀 호환이 가능한 그런 LSD가 없는지를 좀 검색을 해봤으나 아쉽게도 솔루션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국내에서도 좀 그런 솔루션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차를 좀 시집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차를 데려온 다음에 7개월 만에 좀 차를 떠나보내게 됐는데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저의 좀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좀 소나타 N9과는 좀 이별을 하게 됐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차를 팔으려고 할까요? 다음 행선지가 아주 매력적인 차가 최근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 N이 최근에 발표를 한 아반떼 N입니다. 아반떼 N은 그 차가 발표됐을 때 함께 공개된 프리미어 영상을 봐도 그 안에 굉장히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이 차보다는 휠 베이스나 전체적인 크기, 또 무게 이런 것들이 더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이 소나타에서 좀 아쉬움으로 갖고 있었던 그 ELSD가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전륜구동 차로 느낄 수 있는 좀 어떤 성능, 재미의 저 끝판왕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N으로 좀 넘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제 전기차로 저도 넘어가게 될 텐데,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재미까지 갖춘 그런 전기차를 만날 수 있기 전에 좀 내연기관차로서 그 재미에 어떤 궁극을 좀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의 주머니 사정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행선지로 좀 아반떼 N이 저의 사정에는 맞다라는 그런 결론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반떼는 제가 어떤 스펙으로 했는지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색깔은 폴라 화이트 색깔을 했습니다. 아반떼 특히 N 모델은 시그니처 색깔은 당연히 퍼포먼스 블루인데요. 아반떼 N의 퍼포먼스 블루는 굳이 제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와인딩 로드 주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늦은 시간에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밤에 조금이라도 다른 차나 보행자들한테서 좀 눈에 잘 띌 수 있으려면 차가 밝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의 끝에 색깔은 폴라 화이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옵션을 선택할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 사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 사양도 굉장히 좀 결정이 쉽게 그렇게 가격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제 선택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등받이에 불이 들어오는 N 라이트 스포츠 버켓 시트를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시트 실제로 앉아봤을 때에도 좀 만족감이 높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벨로스터 N에서의
이 스포츠 버켓 시트와는 또 이 앉았을 때 그 머리 공간의 여유도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통풍 시트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나름 자기 합리화를 하자면 에어컨을 더 세게 틀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그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썬루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차종에서 이 기변을 할 때는 썬루프를 넣어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달리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면 썬루프를 넣지 않았을 때 좀 지붕 쪽에서의 무게가 가벼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중심도 썬루프가 있는 차보다는 없는 차가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두 가지 옵션을 좀 더 했는데요. 하나는 아마 아반떼 N을 선택하시는 분은 거의 100% 다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있죠. 그래서 뭐 하이패스라든가 뭐 무선 충전이라든가 또 그 패키지에는 보니까는 이 앞범퍼의 주차 그 감지 센서도 그 패키지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뒷좌석용 열선과 송풍구를 묶음으로 해놓은 15만원짜리의 컴포트2 그렇게를 넣습니다. 저는 M 퍼포먼스 옵션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많았지만 일단 저의 차량에는 그것들은 다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차에 좀 튜닝을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정 상태만으로도 일단 서킷은 거의 가지 않는 와인딩 로드에 좀 차를 가져가는 일이 많은 저에게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 퍼포먼스 옵션은 좀 하나도 넣지는 않았습니다. 뭐 차는 언제 나올지는 아직 좀 예시일이나 이런 거는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 소나타 N9을 떠나보내게 된 그 이유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좋은 차를 떠나보내는 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저의 좀 그 개인적인 만족도 때문에 이 차와는 좀 아쉬운 이별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만들어 온 소나타 N9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에 여러분이 좀 보내주신 그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아반떼 N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제가 고른 스펙은 어떤 건지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반떼 N의 구입을 좀 고려 중이시거나 옵션 선택에 있어서 아직도 좀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께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